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4.29 재보궐선거 여당의 압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패로 끝이 났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정권 심판론이 아닌 경제를 선택했다는 분석과 함께 야권의 분열이 이번 재보선의 승부를 갈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과연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YTN 뉴스 FM 개국 7주년 기념 문자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정면 승부 이 네 글자로 YTN 라디오에 대한 사행시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부와 맞는 하나가 눈에 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114님 정정당당 면죄부 없는 승패를 정확히 부패를 파헤치는 뉴스 이렇게 좋은 글 보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예, 선물도 있는데요. 산지 직송 정성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한 박스와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를 각각 한 분께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도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랩방 키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네, 먼저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네. 의원입니다. 예, 오늘이 저희 YTN 라디오가 개국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축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벌써 7주년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YTN은 실시간 전문 뉴스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전달력을 가진 공정성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는데 네. 어느 당에는 이게 나쁜 소식이고요. 어느 당에는 좋은 소식인데 오늘 우리 새누리당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어제 치러진 4.19 재보선 결과 말인데요. 자, 새누리당 후보가 4곳 중 3곳에서 당선됐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게 결과를 쉽게 가늠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이제 기획위원장도 연결드렸었는데 박빙이고 초혼전이다 이런 말씀 주셨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네.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당은 어쨌든 그 컨셉을 지역 일꾼을 뽑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 여기에 그 전념을 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당의 이제 내건거 슬로건이 최준마 경제를 부탁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결과를 국민들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 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선거가 정말 중간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정쟁이 아니라 네.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정책이라는 거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경제 살리기, 네. 지역 일꾼 이런 데 저희들이 컨셉을 맞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중심의 공약들이나 또 저희 당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공무원 연금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려운 과제를 밀고 나가는 어떤 소신 이런 부분에 힘을 좀 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민생 정책이나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더 집중하라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후보의 경쟁력입니다. 네. 저희 후보들은 상향식 경선에 의해서 그 선택된 후보들입니다. 네. 주민 뜻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무엇보다 우리 그 김무성 대표의 선거 전략 그리고 선거 운동 활동이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해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있을까 네. 하여튼 감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태호 의원이 번쩍 어부발을 해드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리더십의 격돌, 이게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권 의원님 조금 수화기를 좀 가까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네. 이번 선거 기간 도중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가장 큰 새누리당의 악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견이 됐었는데, 의외로 결과를 이제 열어놓고 보니까 효과를 못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네.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오늘 언론들 반응을 보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끼쳤습니다. 영향을 끼쳤죠. 끼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당에서 어쨌든 그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네.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그것이 영향을 끼쳤냐 끼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우리 당 스스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실체적 진실은 밝혀나갈 문제지만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우리가 좋았다고 해가지고 네. 그것을 안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치 개혁으로 국민들 신뢰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또 이 파문의 파장은 그 무게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네.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재보선 막판에 나온 이 박 대통령 귀국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와병중 대국민 메시지 공개됐는데요. 이번 선거 구도를 흔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야당은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 대국민 메시지가 새누리당에 좀 유리하게 작용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국민 메시지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 송환종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그 사이에 사과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귀국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네.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이 송환종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2번 사면을 받은 분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사면이 통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로비를 했던 거 아닌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문재인 대표가 선거 개입이라는 어떤 언급을 함으로써 도리어 그런 역효과를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까요. 네네. 김무성 대표 또 선거 중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이제는 이 여야 유불리, 정쟁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쟁보다 정책이 먹혔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이제 수사도 만약에 또 현 정권의 실세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또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특별 사면이 수상하다면 그런 대로 다 공정하게 이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네. 예, 이 수사는 철저하게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이 정치개혁 의지 피력하셨고 저희 당에서도 수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검찰 명예가 걸린 아주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은 저희 당은 언제든지 특검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4월 임시국회가 4.29 재보선으로 다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일정이 이제 5월 6일까지라고 해서 네. 또 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5월 2일 시한이 또 박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4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민생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전략이십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이제 뭐 한 50여 건 되는 걸 이제 처리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공무원연금이 사실 4월에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그 사이에 특위활동이니 뭐 해서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4+4 회의에서 갑자기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하는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요 부분에 있어서 좀 별개의 건으로 처리를 좀 하고 그렇게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처리를 하자고. 네. 예. 그래서 최대한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처리를 못할 때는 국민들께서 네. 엄중하게 야단을 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 네. 필요한 사안, 이 권 의원님 연결해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오늘 이게 이 힘든 날인데요. 네, 그 와중에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가 개국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인터뷰에 앞서서 혹시 축하의 말씀 한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YTN 라디오가 개국한 지 7년 맞이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언제나 바르고 빠른 뉴스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데 더욱 발전하는 그런 YTN 라디오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좋은 뉴스로 우리 YTN 라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 이 라디오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네. 네, 어제 치러진 바로 4.29 재보궐선거. 네. 자,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결과를 쉽게 가늠하지 못하는 박빙, 혼전 이런 선거였는데 네, 예, 결국 그렇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먼저 국민은 항상 현명합니다. 우리 네. 우리 당은 국민의 준엄한 이 판단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패배했고요. 특히 더욱 아픈 것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한 지역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네. 철저한 반성,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신데요. 네네. 지금 이 당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까? 네, 오늘 의총이 열렸었는데요. 네. 그 전체 분위기도 어쨌든 야당이 패배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남 탓이 아니고 우리 야당이 갖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공히
똑같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결국 문재인 대표 또 우윤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었는데요. 네네. 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제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셨는데 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바라보신 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패배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불법 정치 자금이나 불법 대선 자금의 진실이 네. 밝혀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 패배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이지 국민의 패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질책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패배는 패배대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현재 드러난 이번 기회에 불법 정치자금,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계속 또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 네. 지점은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저희가 잘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선거 기간 도중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일명 성완종 게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이 하나하나 공개되면서 네.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호재로 네.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다수였는데 의외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조금 1년 남은 임기를 채우는 선거인데, 이제 네.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커져버렸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우리 야당한테 일정, 부패 정권 내지는 비리 의혹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네. 여당의 물타기라든지 대통령의 또 이제 와병 중에 이런 저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보수층들이 결집을 하는데도 작용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결국에는 또 지역 일꾼 뽑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권 전체에 대한 이렇게 접근한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달리 저희 당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리 판단했고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네 곳 중에 세 곳은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두 곳, 이 관악을 하고 광주에서 네. 무소속 야권 후보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야당이 분열하는 모습 아닌가 하는 또 우려를 낳은 것도 사실인데요. 네네. 이 대목이 국민들에게 좀 불신을 받게 된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 어쨌든 분열이 곧 패배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분열이 선거 패배 원인에 분명히 영향을 줬고 특히 우리 당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리더십이 부재했다 이런 냉철한 반성도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죠. 네. 어쨌든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도에 있어서 야권이 분열하면 이길 수는 없죠. 네. 둘을 합치면 50%를 넘는 상황인데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야권 지지자들을 실망스럽게 했고 그 결과 역시 우리 당이 리더십 부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달게 무겁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불과 4석의 이게 미니 선거였습니다만 무엇보다 네. 1년 남은 총선의 모의고사다. 그래서 향후 전국에 이 가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온 게 사실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지금 말씀 주시는 무게감으로 받아들이신다고 이해가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오전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네.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시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었다. 보도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가 계속 가는 경우에
지금 이 야당의 분당 문제 혹은 분열 문제가 계속 앞으로도 시끄럽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저희 야당이 예전부터 야당은 역대로 선거에서 보궐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이겨보지를 못했죠. 그럴 때마다 저희 야당이 제일 첫 번째 취한 행동들이 당 대표 사퇴 네. 이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 내부에서 시끄럽고 결국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때는 29번이나 당 대표를 바꿨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 그것이 답인가? 네. 그게 책임지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내도 그렇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그렇진 않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되셨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 지금 그리고 민의 80일째 선거를 맞이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하고 또 이 대표를 다시 뽑고 최고위원을 다시 뽑고 이러하는 과정이 오히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속에서 당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혁신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을 이번 이 국민이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국민 눈높이에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대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사퇴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건 아니다. 네, 답은 이렇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 이제 730 이 재보선에서도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고 15석이나 됐는데요. 11대 4로 결과가 나오면서 네. 결국 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한 이 비대위 체제가 많이 혼란상을 보여준 게 사실 아닙니까? 네네. 이게 지금 뭐 4월 임시국회도 일정이 5월 6일이라 바쁘고 네. 또 오늘은 문재인 대표와 또 안철수 의원의 전격회동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어요. 네, 이런 거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또 의총이 있으시니까 네네. 다음에 한번 연결해서 네. 지금 선거 패배 후에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좀 수습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네네. 좀 이제 이 내밀한 말씀 많이 한번 들려주시길 청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그 간판 필요하다면 간판까지도 네. 다 갈면서 새롭게 개혁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야당으로 거듭나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해리의 숙취 해소 상쾌한 회식하기 전에 찍고 친구들과 달리기 전에 찍고 숙취 이제 상쾌한으로 찢어라. 간편한 환타입이라 주머니에 쏙 찢으면 상쾌한. 음주 전에 꼭 챙겨.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3부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4부로 돌아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요. YTN 뉴스 FM 개국 7주년 기념 문자쇼 이렇게 꾸며지고 있는데요. 정면 승부 이 네 글자로 YTN 라디오에 대한 사행시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6303님 약간 좀 이렇게 딱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라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정 떨어지는 언론, 면목 없는 언론이 되지 말고 승승장구하는 부끄럽지 않은 언론이 되어주세요. 이게 정말 가슴에 와 박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트 3개가 뿅뿅뿅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산지 직송, 정성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한 박스와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를 각각 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띠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랩퍼 키즈.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가구, 조명, 조경, 사인, 전원주택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내 프로야구 열기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5경기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네. 경기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기아와 하나가 오늘 광주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네. 그 기아와 하나가 각각 3승을 기록 중인 그 양현종과 그 안영명을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네. 그 0대0으로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다가 그 4회 초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하나가 3점을 먼저 뽑았습니다. 예. 그 잠실에서는 그 선두 두산과 꼴찌 KT가 맞붙고 있는데요. 예. 두산과 KT는 각각 미포트와 그 옥스프링을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그 KT가 3회 초까지 그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그 13승 11패로 공동 3위 롯데와 넥센은 그 목동에서 경기 중인데요. 네. 그 2회말까지 그 양 팀은 0대0으로 그 팽팽히 맞서 있고요. 그 삼성은 오늘 피가로를 선발로 내세웠는데 그 3회말 현재 그 4대1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그 NC와 SK 경기에서는 그 SK가 2회말 현재 그 7대2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 야구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한편 이게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오랜만에 맹타를 휘둘렀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피츠버그 강정호가 오늘 시카고 컵스전에서 그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 그 처음으로 한 경기 4만타를 때렸는데요. 이야, 예, 잘했네요. 네, 그 7번 타자 3루수로 그 일주일 만에 선발 출전해서 그 4타수 4만타 2타점 그 1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그 2회 볼넷으로 출루한 강정호는 그 4회 2사 3루에서 그 바깥쪽 체인지업을 그 기술적으로 맞춰서 그 좌전 동점타를 만들어냈고요. 네. 그 7회 중전 안타 후에는 그 데뷔 그 첫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9회 무사 2루에서 우중간 펜스를 맞히는 2루타를 터뜨려서 예. 시즌 6번째 타점을 올렸고요. 그 이후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강정호는 그 시즌 타율을 26타수 7안타, 2할 6푼 9리까지 끌어올리면서 그 8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피츠버그가 8대1로 이겼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게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안타깝게도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불명예 기록까지 남겼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아, 네, 추신수가 오늘 시애틀전에서 그 이틀 연속이자 그 5번째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는데요. 네. 그 추신수는 올 시즌 16경기에서 9푼 6리라는 그 참담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예. 그 이 수치는 그 시즌 개막 후에 그 4월 말까지 그 50타수 이상 들어선 역대 텍사스 타자 중에서 그 1988년 페리시가 기록한
최저 타율 1할 1푼 5리보다 낮은데요. 아, 네. 네, 추신수는 그 2013년에 그 자유계약 선수로 그 7년간 약 1,400억 원의 초특급 계약을 맺었는데 네. 그 지난해 8월과 9월에 그 팔꿈치 부서를 받고 시즌을 조기 마감했고요. 네. 그 절치부심해서 올 시즌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스윙이 사라진 데다가 그 최근 등통증까지 겹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상 후유증인가요?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팬들은 그 빨리 추신수가 부활해서 네. 그 별명이 추추 트레인인데 그렇죠. 빨리 그 다시 시동을 걸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 6월 캐나다 월드컵에 나선다고 하는데 오늘 명단 발표된 소식 알려주세요. 네, 그 우리나라가 6월 6일부터 그 한 달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여자 월드컵에 출전하는데요. 그 윤덕여 감독이 오늘 예비 명단 26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 공격수 지소연을 비롯해서 러시아 로시냥크에서 뛰고 있는 박은선 등이 포함됐고요. 그 다음 달 8일에 소집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최종 명단 23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 현재 그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18위인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7위 브라질, 14위 스페인, 37위 코스타리카와 한 조에 속해 있는데요. 그 윤덕여 감독은 그 월드컵 첫 승과 그 16강 진출은 물론 그 8강까지 노리겠다고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자 축구의 피파 랭킹이 아주 높네요. 남자 축구도 빨리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Ignition. Lift off.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리스트. 네, 요즘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100군데,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몇 개, 이런 이야기들 많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바로 버킷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가슴 뛰는 도전과 소원, 가슴 속에 하나씩 품고 계시나요? 그런데 작성된 버킷리스트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막막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정면승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마이 버킷리스트. 청취자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일들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죠.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손꼽는다는 번지점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지점프를 들여온 분입니다. 전인춘 번지점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지점프를 들어오셨다. 몇 년도였습니까? 그때가 95년도요. 아, 네. 그럼 20년이 됐네요. 예, 예. 근데 왜 들여오셨어요? 글쎄요. 뭐라 그럴까. 네. 이 뉴스를 어떻게 보다가, 네. 텔레비를 보다가, 이제 봤는데 상당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뉴스로 보시다가 뭔가 확 끌림이 있으셨군요. 예, 예. 그 당시에 국내에는 번지점프, 이거 굉장히 낯설 때였는데, 이 번지점프를 그렇죠. 이용하는 분들이 90년대 중반 당시에 많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이번 이제 매스컴 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러면은 들여오셔서 초기에는 굉장히 열풍을 몰고 오셨겠네요. 예, 하루에 많이 탈 때는 450명 가량. 우와, 엄청나게 탔군요. 예, 예. 90년대에 번지점프를 하다, 이런 제목의 영화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번지점프를 뛰는 분들마다 다 사연이 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사연을 가지고 뛰시던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옛날 IMF 왔을 때, 그때 이제 아주 극한 상황에서 이제 체험을 하려고 이제 좀 안 좋은 쪽이죠. 아, 네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체험하러 오셨던 분도 있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겠다는 사람도 오고, 그런 네.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러네요. 95년 들여오시고 2년 후가 IMF였으니까. 예, 예. 번지점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울한 사연이 있었던 분도 계셨겠네요. 예, 예. 네. 자,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하는데, 번지점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처음으로 번지점프를 시도하는 분들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자신감, 네. 예, 자신감 없이 그냥 강압에 의해서 타지 말고 네.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타는 것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스스로 자발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게 번지 점프도 저는 뭐 이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이 묶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해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초보는 이제 이 바디라 해가지고 허리에다가 이제 묶고 그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좀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한 5번, 6번 이상 타보신 분들은 이제 발목에다가 앵클을 해갖고 발목에다가 이제 매는 게 있습니다. 발목, 네. 예. 그럼 허리로 시작해서 발목으로 이것도 이제 초심자부터 조금 이제 고급자까지 묶는 방식이 차이가 있겠군요. 지금 국내에서 가격은 어느 정도에 탈 수 있나요? 가격이 지금 그 높이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아, 네. 국내에서 최대 높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그 인제에 있는 게 65m라고 인제? 아, 65m. 예, 그건 한 5만 원 정도 갈 겁니다. 네, 5만 원 정도 1회에. 가격은 비싸지만 65m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몇 메타를 많이 타나요, 국내에서? 보통 한 30m에서 40m 요 정도. 네.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게 이제 많이 타고. 일반적으로. 예, 조금 높은 걸 이제 타본 사람들이 이제 이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높은 걸 타봐야 되겠다. 네.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도전하는 거죠. 아, 인제 65m 굉장히 당기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 대성리에서 회사에서 MT를 가서 타봤는데 30m 대인데 그것도 높다 그랬어요. 예. 한참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제 거는 그 2배 높이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안전장치를 이제 착용해 줍니다만 혹시 이게 정말 안전한가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안전 부분 문제 없습니까? 아유, 문제 없습니다. 거의 사람 체중보다는 뭐 한 10배, 20배 이 정도의 그 무게가 달린다 그래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하기 때문에 뭐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즐기다 보면 모든 좀 이게 이 스포츠들이 특히 우리가 익스트림 스포츠 굉장히 이제 어떤 짜릿한 느낌의 스포츠가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타고 싶게 되는데 번지 점프를 취미로 갖게 되면 인생의 어떤 점에 좀 이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요즘에는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네. 맞는데 그 올라와가지고 그 선뜻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뛰어보면 나는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보다 더 힘든 일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가 이제 많이 그 결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우리가 사는데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스트레스 해소도 되겠죠? 그렇죠. 뛰어내리는 순간 뭔가 자유로운 새가 되는 느낌과 함께 확 풀리는 뭐가 있겠죠? 예, 아주 완전 이 몸이 하나도 안 붓고 그냥 공중에서 내가 이제 새처럼 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좀 느낍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께 번지 점프를 좀 꼭 한번 시도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하시는 분들은 중에 이제 많이 계시는데 허리를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 단계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번지 점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의외인데요. 한번 그럼 허리에 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이제 연세가 한 80순 거의 가까우신 분인데 매년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8순이 되신 어르신께서도 예. 아, 그렇군요. 이거 깜짝 놀랄 얘기인데 또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었군요. 자, 지금까지 전인춘 번지점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해리의 숙취 해소 상쾌한 회식하기 전에 찍고 친구들과 달리기 전에 찍고 숙취 이제 상쾌한으로 찢어라. 간편한 환 타입이라 주머니에 쏙 찢으면 상쾌한. 음주 전에 꼭 챙겨.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띠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퀴즈.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림. 5월 분양기 시 전화 1544-6500 한화건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네, 한 10년 전에 저도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132m짜리 번지점프를 뛰던 그 느낌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요, 뉴스 정면 승부로 알려주세요. 이 목요일마다 마이 버킷리스트에서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요, YTN 뉴스 FM 개국 7주년 기념 문자쇼로 함께 했는데요. 정면승부 이 네 글자로 YTN 라디오에 사행시 보내주셨죠. 이제 당첨자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전복장 타실 분 7567님. 정도를 걷는 YTN 라디오. 면도칼처럼 예리하게 분석하는 뉴스로 승승장구하며 7주년이 되었네요. 부인할 사람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아이콘 YTN 라디오 덕분에 행복합니다. 멋진 글을 주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항균 무세제 포제로 타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4422님)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YTN 라디오. 면면이 둘러봐도 역시 YTN 라디오. 승승장구 인기 만점 YTN 라디오. 부럽겠네 타 방송들. 여기다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역시 YTN 라디오가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일세. 아주 이게 찬양을 해주셔서 선정되셨습니다. 자, 오늘의 정면송. 아까 우리 번지점프 얘기했었죠? FT 아일랜드가 부르는 새들처럼입니다. 새들처럼 날고 싶어요. 자, 오늘 선거 결과 얘기 나눴는데요. 승자는 아량과 여유로 날고 패자는 새로운 도전으로 비상하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동진, 작가 박정래 조은별, 기술감독 안홍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행복하세요. 속에 나무들처럼 빽빽한 빌딩들 사이 화려한 네온 사인 오늘은 이 도시 위를 날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